혹시 요즘 들어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흔히 정력이라고 하면 남성의 문제 혹은 특정 부위의 힘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력은 삶의 활력, 즉 몸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이상하게 의욕이 안 생겨요. 전엔 하루에 5가지 일을 해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2가지도 버겁네요. 이런 분들 대부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혈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 구석구석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없고 심지어 잠이 잘 오지 않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막혀버린 활력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비싼 보약이나 약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이 스스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은 값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굴보다 10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 부추, 그리고 석류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정력 음식이 아니라 몸속 순환을 되살리고 기운의 불씨를 다시 붙여주는 천연의 활력제입니다. 먼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예로부터 서민의 피보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작은 콩 한 알 속에 피를 만드는 모든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철분, 단백질,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 속에 끈적한 지방이 쌓이는데 검은콩은 그걸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깨끗하게 흐르면 몸 전체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근육과 신경이 다시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검은콩 한 줌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며칠 지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찬 걸 느끼실 겁니다. 단, 시중에 파는 두유는 당분이 많아 오히려 혈류를 방해하니 직접 삶은 콩이나 콩가루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흔히 양기 채소라 불리죠. 하지만 단순히 남성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부추는 성별과 상관없이 기운이 떨어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몸의 순환을 깨우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더 잘 돌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손발이 따뜻해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몸 전체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부추는 소화기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부추는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 음식 흡수를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달걀과 함께 부쳐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또한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 알리신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석류입니다. 대부분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만 알고 있지만 석류는 남녀 모두의 호르몬 조절자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바로 활력 저하의 핵심 원인입니다. 석류는 이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석류즙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신선한 석류를 직접 드시는 겁니다. 하루 반 개 정도 식후 30분쯤 섭취하시면 피로가 훨씬 덜하고 몸이 안정되면서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는 호르몬이 줄어서가 아니라 피가 돌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검은 콩으로 피를 만들고 부추로 피를 돌리고 석류로 피를 맑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약방입니다. 하루 한 줌의 콩, 한 줌의 부추, 반 개의 석류. 그렇게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몸속 시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만이 압니다. 언제 이렇게 몸이 따뜻해졌지? 요즘은 눈 뜨는 게 즐겁습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우리가 준 정성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반드시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기운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속의 순환이 느려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내부의 불씨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싸늘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건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근육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세포는 산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운이란 결국 혈의 흐름에서 시작되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보약이나 비타민을 찾습니다. 하지만 몸의 근본적인 힘은 약이 아니라 순환을 회복시키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음식 세 가지, 검은 콩, 부추, 석류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되살리는 회복 시스템입니다. 먼저 검은 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겉껍질의 색이 진할수록 혈관을 지키는 힘이 강합니다. 그 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가 맑아지면 산소가 더 멀리 퍼집니다. 손끝, 발끝, 허리, 무릎까지 모든 근육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손발이 덜 시려요. 몸이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또한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근육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순환이 좋아지면 다시 근육이 유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는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 두유라는 이름에 속기 쉽지만 하루 한 컵만 마셔도 당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삶은 콩을 한 줌씩 드시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불려서 살짝 간만 하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그 고소한 맛이 바로 피를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검은 콩가루를 만들어 우유 대신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위가 편안하고 소화 흡수도 빠릅니다. 검은 콩은 하루의 시작에 좋다면 부추는 하루의 마무리에 좋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 베타카로틴,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피를 돌리고 혈관의 길을 넓혀주며 몸속의 냉기를 밀어냅니다. 부추는 특히 몸의 불을 다시 켜주는 음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양기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양기가 살아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허리와 무릎이 단단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달걀과 함께 조리하는 것입니다. 부추와 달걀은 서로 흡수를 돕는 관계라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과 혈류 개선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부추전, 부추국, 부추계란볶음 모두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추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데쳐 참기름에 묻히면 향은 남기고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단번에 기운을 끌어올리는 자극제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운이 돈다는 건 다시 말해 피가 제대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약해졌을 뿐이죠. 우리가 다시 불어넣어주면 그 불은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 번째 음식, 석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류는 흔히 여성에게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몸의 기운이 떨어지고 피가 탁해지는 시기에는 석류가 혈관을 맑히고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귀한 역할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의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기운이 줄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몸이 쉽게 식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몸의 회로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석류에는 바로 이 회로를 되살리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주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의 순환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밤에 숙면을 취하며 기운이 안정되면서 강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석류 속의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몸속의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게 바로 석류가 자연의 항산화제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몸이 맑아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 변화는 얼굴빛으로 드러납니다. 혈관의 노화를 막는 일은 결국 노년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석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석류즙을 사서 드시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육을 직접 먹는 것입니다. 즙 제품은 당분이 높고 가공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이 일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의 석류를 식사 후 30분쯤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고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석류를 드실 때 씨까지 함께 씹는 것도 좋습니다. 씨 속에는 리놀렌산과 오메가 계열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씹기 어렵다면 믹서에 갈아 스무디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보양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미 피로한 상태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보양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몸속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활력을 되찾으려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회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은콩, 부추, 석류의 공통점은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음식이죠. 하루 한 줌의 콩, 한 줌의 부추, 그리고 반 개의 석류만으로도 몸은 천천히 새로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피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음식에 힘에 더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함께 해보세요. 그게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핵심입니다. 기운이 도는 몸은 결국 생활 습관이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회복되는 몸은 결국 피가 돌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피를 잘 돌게 하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은콩, 부추, 석류의 힘을 2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에서 직접 확인한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첫째, 하루 2번 3분의 순환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 이 두 순간이 혈액순환의 전환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두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10번 정도 펴고 굽힙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밤새 느려졌던 혈류를 깨우고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건 운동이라기보다 몸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입니다.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다리를 가볍게 쓸어 올리거나 손끝으로 무릎 뒤를 문질러 주세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피와 수분이 신장으로 몰리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밤중 소변, 숙면 부족, 다리쥐를 줄여줍니다. 둘째, 물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운이 떨어진 분들의 공통점은 하루에 몰아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1컵, 점심 전후로 2컵, 오후에는 1컵, 저녁에는 조금만. 이 패턴을 지키면 몸이 수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밤에는 신장이 과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엔 물을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그 시간 이후에 마신 물은 잠든 뒤 신장으로 몰려 밤중에 깨게 만드는 주원인이 됩니다.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것, 이게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셋째, 저녁 식사의 리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는 분들은 식습관이 대체로 늦습니다. 8시, 9시에 저녁을 드시고 바로 누우면 위장이 밤새 일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게 됩니다. 몸의 불씨는 꺼지지 않지만 밤에는 꺼야만 다음날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잠자기 4시간 전, 늦어도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그렇게 해야 몸이 소화와 회복의 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포만감은 양이 아니라 속도가 좌우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위가 편안하고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건 음식의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이 3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검은 콩의 피 만들기, 부추의 순환, 석류의 말킴 작용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입니다. 몸은 기억력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깨어나고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약이 됩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방법이 바뀌면 나이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다시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그 첫 번째 단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활의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침의 느낌입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부드럽게 일어나는 느낌. 그건 단순히 잠을 잘 잔 게 아니라 밤새 피가 잘 돌고 세포가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음식의 순서와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무엇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흡수와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약보다 순서를 먼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아침엔 검은 콩. 밤새 쉬던 간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과 철분이 필요한데 검은 콩이 그 재료를 제공합니다. 검은 콩은 혈을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첫 불씨가 됩니다. 특히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삶은 콩 몇 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입안에서 콩의 고소함이 퍼지면 침 속의 효소가 단백질을 풀어주고 흡수가 빨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이보다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점심엔 부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피가 왕성하게 돌고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일 때죠.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이 시간대에 부추를 섭취하면 몸속 순환이 한층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부추전도 좋고 살짝 데쳐 참기름에 묻힌 나물도 좋습니다. 거기에 달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몸의 열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졸리고 처질 때 커피 대신 따뜻한 부추차를 드셔보세요. 생부추를 살짝 데쳐 말린 뒤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향은 은은하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다시 올라옵니다. 세 번째, 저녁엔 석류. 하루의 마지막은 몸을 진정시키고 순환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석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호르몬 리듬을 바로잡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또한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해 줍니다. 석류를 식사 후 30분쯤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가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당분이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9시 이전에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석류는 즙보다 과육 그대로 드시길 권합니다. 씨를 함께 씹으면 지방산이 흡수돼 혈관이 유연해지고 몸의 냉기가 줄어듭니다. 씹는 동안 나는 새콤한 향은 자연스럽게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몸이 잠을 준비하게 합니다. 검은콩, 부추, 석류. 이 세 가지를 아침, 점심, 저녁의 리듬에 맞춰 드시면 몸의 순환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피가 돌고 일주일이 지나면 근육이 따뜻해지며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좋은 것을 주면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만큼의 보답을 돌려줍니다. 이제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지키며 몸의 리듬을 회복한 뒤에는 그 기운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몸의 기운을 되찾은 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좋았다가 다시 예전 같아졌다 하시는데 그건 몸의 회복보다 리듬의 유지가 어려워서입니다. 몸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바뀌고 나서야 그 변화가 습관으로 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운을 오래 유지하는 세 가지 리듬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약이나 식품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을 계속 작동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온도의 리듬을 지키세요. 노년기에 피로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엔 낮에는 덥고 밤엔 냉기 속에 잠드는 경우가 많죠. 이 작은 온도 변화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높입니다. 몸을 덮이려면 바깥의 열이 아니라 속의 열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미지근한 수건으로 배를 덮는 것, 잠자기 전 다리 끝을 문지르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체온이 0.5도 올라갑니다. 그 0.5도가 면역력과 활력을 바꾸는 기준선이 됩니다. 몸은 따뜻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둘째, 잠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기운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의 일정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는 5시간, 하루는 9시간씩 자곤 합니다. 그렇게 불규칙한 리듬은 몸에게 매일 다른 시간대를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시계가 흔들리면 호르몬, 소화, 혈압, 기분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눈을 뜨세요. 그게 힘들다면 취침 전 30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조금 낮추고 핸드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그 단순한 준비만으로도 몸은 이제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깊은 잠은 근육과 신경을 재생시키고 몸의 기운을 다시 채워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기운을 지키는 건 결국 잠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마음의 리듬을 조절하세요. 몸의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습관을 가져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긴장돼 있다면 몸은 계속 소모되는 쪽으로 기운을 씁니다. 특히 노년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녀에 대한 걱정, 몸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순환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리듬을 안정시키려면 하루에 한 번은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누워서라도 좋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3분 동안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몸의 기운이 소모에서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몸의 회로를 되돌리는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리듬, 온도, 수면, 마음. 이 셋만 지켜도 몸은 스스로 정렬을 시작합니다. 하루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쇠약은 피할 수 있습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그 리듬을 잊고 지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규칙적인 잠, 그리고 조용한 마음의 호흡.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몸을 젊게 유지하는 법. 그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 중 단 한 가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해도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하루 한 가지 젊게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약도 음식도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젊은 사람과 노인의 차이는 움직임의 빈도에 있습니다. 몸이 늙는다는 건 근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기운이 도는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10분 걷기. 걷는 건 단순히 다리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걸을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하면서 혈관을 펌프질합니다. 이때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그 피가 다시 전신으로 퍼집니다. 즉, 한 걸음이 혈액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걷는 건 기운을 쌓는 행위입니다. 걷지 않으면 몸은 하루 종일 식은 기운으로 버티고 걷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데워져서 밤에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걷기의 핵심은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10분을 걸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10분의 산책은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고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그게 바로 젊은 기운을 다시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말의 힘을 바꾸는 것. 몸의 기운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기운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힘들다, 귀찮다, 이제 늙었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내리게 하는 명령이 됩니다. 기운이 약해질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건 마음의 기운을 일으키는 주문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에게 잘 지내시죠? 오늘 얼굴 좋아 보이세요. 이런 짧은 인사 한마디가 상대의 기운을 올려주고 그 에너지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법이 아니라 기운을 순환시키는 언어 습관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것. 기운이 세고 약한 건 결국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면역세포의 활성이 3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잘 일어났네. 허리가 덜 아프네. 밥이 맛있었네. 이 사소한 한 줄들이 쌓이면 몸은 살아갈 이유를 다시 기억합니다. 기운이란 건 나이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이 만듭니다. 몸을 따뜻하게, 잠을 일정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그리고 하루 한 번 몸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몸을 젊게 만들고 노년을 활력 있게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회복의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기운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몸을 믿기 시작할 때 그 기운은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지친 몸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댓글로 당신의 변화와 경험을 들려주세요. 함께 나이 들고 함께 건강해지는 길을 이곳에서 오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건강지킴이었습니다.